Take it all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오랜만에 주중 축구 토토 승무패가 없는 상황이라서 골때리는 TV 가족분들께 몇 가지 축구 뉴스라고 해야 될지 축구 이슈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축구에 대한 좀 썰 좀 풀어보겠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주말 축구 토토 승무패 80회차에 들어온 꼬모 1907 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일단 바로 닭집 토트넘에 대한 뉴스입니다. 이미 제가 업로드한 쇼츠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말 토트넘이 풀럼과의 경기에서 패배를 했고 비카리오 골키퍼의 실수로 인해서 실점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경기 중에 지속적인 홈팬들의 엄청난 야유로 인해서 토마스 프랭크 감독도 경기가 끝난 뒤에 인터뷰에서 그들은 진정한 토트넘 팬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분노를 표출을 했죠. 저는 근데 홈팬들이 야유를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보이고, 비단 비카리오 골키퍼의 실수 때문만이 아니라 최근 토트넘이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 자체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비카리오 골키퍼가 볼을 걷어내려고 골대를 비우고 나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수비 한 명이 빈 골대 쪽으로 가서 지키고 서 있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비카리오 골키퍼가 클리어링 실수를 했으면 제가 토트넘의 수비수라면 그 실수한 볼이 상대방 선수가 볼을 잡았다라는 걸 봤으면 바로 빈 골대로 전력 질주를 해서 골대를 지키고 있는 선수가 한 명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충분히 뛰어갈 시간이 있었음에도 수비수들 그냥 다들 골대를 비워놓고 멍 때리고 있었죠. 자, 아무튼 토트넘은 이날 1대2 패배를 하면서 리그 12위로 떨어졌고, 손흥민의 후계자라고 개 연병을 떨면서 데려온 1,000억을 주고 데려온 사비 시몬스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장이 사비 시몬스 선수에게는 시몬스 침대다. 사비 시몬스가 맨날 경기장에 누워있을 정도로 피지컬적으로 프리미어리그에 어울리지 못하고, 실제로 사비 시몬스 선수의 기록도 보면 17경기 출전해서 빵골, 빵골을 기록 중이고, 풀럼전에서도 평점 6.1점에 유효 슈팅 0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정료 1,000억을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실력이죠. 여기에 팀 분위기도 개판으로 풀럼과의 경기 종료 이후에 베리발과 페드로 포로가 말싸움을 하면서 언쟁을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죠. 제가 볼 때는 대충 페드로 포로는 야, 이 베리발 새끼야, 축구를 잘해야지 얼굴만 잘생기면 다야 하는 것 같았고, 베리발은 페드로 포로한테 넌 맨날 되도 않는 중거리 슛이나 남발하지 마라 약간 이러는 것 같았습니다. 농담이긴 하지만 어쨌든 토트넘 선수 토트넘 선수들끼리 언쟁이 있을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고, 토마스 프랭크 감독도 현재 어린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를 대체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할 정도니까, 이번 시즌 토트넘 상위권은 글러먹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지난 주말 레알 마드리드가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지로나를 상대로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3연속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토토인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력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바로 알론소 감독이 선수들과 불화설이 터졌었는데, 주드 벨링엄 선수를 포함한 7명의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사비 알론소 감독 아래에서 행복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레알 마드리드의 내부에 불화설이 있었고, 실제로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의 재계약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논란이 더 커졌었는데, 알론소 감독은 불화설을 일축을 했죠. 나는 항상 팀이 하나로 뭉쳐 있다고 느꼈다. 이러면서 좋을 때든 아니든 우리는 함께한다. 일상적으로도 서로 매우 잘 맞고 있다. 밖에서 어떤 말이 들려오든 또는 누군가가 그렇게 하길 원하든 우리 내부는 매우 단단하다라고 팀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말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경기 결과는 리그 3경기 연속 무승부,
경기 결과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죠. 빨리 좀 레알 마드리드가 이름값을 하는 경기력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나마 이번 주말 80회차에는 라리가가 빠져서 다행이지 레알 마드리드 믿고 가다가 주머니가 다 털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울버햄튼입니다. 야, 진짜 이제 뭐 울버햄튼은 그냥 깔고 가는 팀, 울버햄튼 상대 팀은 무조건 이긴다 공식이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무승부 정도는 한번 이변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기어이 한 골을 먹히면서 패배를 했고 이번 시즌 리그 최다 연패인 6연패의 기록을 달성을 했죠. 그리고 리그 13경기 2무 11패로 승점이 2점. 아, 정말 대단한 쓰레기 같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저는 황희찬 선수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강등이 확정인 팀에서 지금 주전으로도 뛰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선발로 뛸 수 있는 팀으로 빨리 이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제가 지금 자꾸 뭐 프리미어리그 쪽을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뭐 말씀을 드려서 점점 말이 길어지는데 지금부터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진정한 주제 꼬모 1907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세리에 경기를 자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축구 토토 20패 80회차 대상 경기들을 쭉 보다 보니까 7번 경기에 인테르 대 꼬모 1907 경기가 있길래 야, 이거 토 사장이 이런 공짜 경기를 준다고? 인테르 승 가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꼬모 1907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께도 말씀을 드려보려고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일단 인테르가 리그 3위를 기록 중인데 꼬모 1907 굉장히 이름이 생소한 팀인데도 불구하고 리그 6위를 기록 중이고 이번 시즌 6승 6무 1패를 기록 중입니다. 꼬모 1907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시즌 세리에에서 꼬모 1907이 보여주고 있는 돌풍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명확한 전술적인 색깔과 알짜배기 영입이 맞물린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리그 11경기째 무패를 달리면서 6위에 안착한 꼬모가 잘 나가는 이유는 첫 번째로 바로 세스크 파브레가스 감독의 전술적 역량이 가장 크다라는 말들이 많죠.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름, 아스날에서 활약했던 현역 시절의 천재적인 미드필더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꼬모의 주도하는 축구를 이식했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점유율을 중시하지만 상대에 따라서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를 합니다. 최근 토리노전 1대5 대승을 기록했던 것처럼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주다가도 지난 사스올로전처럼 밸런스를 잡고 실리적인 승리를 챙기는 등 경기 운영 능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또한 아스날에서 가지고 있었던 위닝 멘탈리티, 즉 유벤투스나 피오렌티나 같은 팀을 상대로도 승점을 따내면서 선수단 전체에 누구든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는 세스크 파브레가스 감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니코 파스라는 확실한 에이스의 존재감이죠. 이번 시즌 꼬모의 상승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임대를 해서 데려온 니코 파스 선수인데 중원에서 공격을 풀어나가는 핵심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수행하면서 질 좋은 패스와 경기 조율로 팀 공격의 퀄리티를 한 단계 높였다라는 평을 받고 있고 사스올로전 알베르토 모레노 선수의 골을 도운 어시스트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선수로 이번 시즌 5골 5도움을 기록 중인 확실한 에이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구 조화가 완벽한 스쿼드 뎁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승격팀답지 않게 스쿼드의 밸런스가 매우 좋은 편으로 최전방에서 아나스타시오스 도우비카스가 확실한 득점원 역할을 해주면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고 리버풀과 비아레아를 거친 수비수 알베르토 모레노 선수 그리고 바르셀로나 출신 세르지 로베르토 같은 베테랑들이 합류를 하면서 큰 경기에서도 팀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아직까지 득점은 없지만 그래도 알바로 모라타 같은 정신적으로 기댈 수 있는 베테랑도 있다라는 것도 좋은 점 중에 하나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과감한 투자와 구단의 야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꼬모는 단순한 승격팀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거대 담배 기업인
자룸 그룹이 구단주로 있으면서 이번 시즌을 앞두고 1억 유로 약 1,480억 원 이상을 투자를 하면서 스쿼드를 보강을 했고 이러한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부상으로 지금은 은퇴를 했지만 뭐 바람 같은 이름값 있는 선수들도 영입을 하면서 스쿼드의 체급 자체를 상위권 팀들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려놨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꼬모 1907은 파브레가스 감독의 세련된 전술, 그리고 니코 파스라는 확실한 크랙, 그리고 구단의 막대한 투자가 시너지를 내면서 승격팀의 돌풍을 넘어서 유럽 대항전, 지금 뭐 챔스나 유로파 진출까지 노려볼 만한 전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주말 축구토토 승무패 80회차 7번 경기 인테르 대 꼬모 1907의 경기를 저희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은 인테르의 승리만 생각하지 말고 이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그랬듯이 금요일 밤 축구토토 승무패 80회차 최종픽 영상으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찾아뵙도록 하겠고 주중에 프리미어리그의 경우는 리그 경기가 있기 때문에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는 목요일에 정리를 해서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유튜브 게시판에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Take it all.